네, 반갑습니다. 전기작업실의 장세길입니다. 오늘은 67회 2일차 PLC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일차 영상을 보고 오셨을 테니까 패턴은 비슷하다는 걸 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제가 도면을 조금 가독성 있도록 복원을 하긴 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는 되게 가독성이 떨어지는 상태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면 해독부터 먼저 한번 할게요. 자, SSA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PBA 버튼을 눌렀다가 떼면 PLE 점등, PLD, PLC, PLB, PLA 순서대로 점등됩니다. PBB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에 PLE, D, C, B, A 순으로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67회 2일차 작업형 시험을 쳤었거든요. 도면을 보자마자 저는 낚시 이것 때문에 많이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제 시험장에서는 한 두세 분 빼고는 이것 때문에 다 떨어지고 나가셨어요. 이게 이제 요 부분인데 실제 문제에서 오른쪽 하단 부분에 이렇게 초를 명시를 해줬습니다. 이제 한 칸이 2초다라고. 타임 차트의 최소 단위가 지금 반 칸으로 나와요. 끌 때는. 이제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기계 쪽이 됐든 전기가 됐든 존재하는 도면들은 작성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주 목적인데 최소의 단위가 1초면 한 칸을 1초로 잡고 2초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칸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간혹 가다가 0.2초도 있을 수 있고 0.4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에다가 해당 초를 명시를 해주는 게 도면을 정확하게 의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전형적인 낚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장 시험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네가 낚시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를 테스트한 거라고 봐요. 그래도 기능장 시험이 실무에서 9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만 시험을 치는 건데 좀 너무했다 싶습니다. 사실 이걸 출제하신 분도 저는 시험 치고 나서 진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타임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칸이기 때문에 켜지는 거는 E에서부터 A까지가 2초입니다. 2초 간격으로 켜지는데 끌 때는 반 칸씩 꺼지기 때문에 이게 0.5초다라는 거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 칸이 0.4초인지 0.6초인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건지 그것도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 핵심적인 부분들은 켜질 때는 2초, 꺼질 때는 1초 간격으로 꺼진다라는 게 핵심적인 거고요. 그리고 67회 1일차하고 다른 게 있다면 켜는 버튼을 눌러서 램프 동작을 시키고 끄는 게 역순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켜지는 순서대로 같이 꺼지죠. 그래서 1일차보다는 2일차 문제가 훨씬 더 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PBA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은 점등되다가 점등하는 중간에 PBB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점등은 스탑 되고요. 꺼지는 게 바로 이어서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1일차하고 유사하죠. 자, 그럼 바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저는 연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습관적으로 Alt 1을 누르셔서 일단 IO 파라미터를 먼저 설정할게요. 본인이 쓰고 계시는 모델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저는 DR32H입니다. 그리고 변수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L을 쭉 누르셔가지고 칸을 여러 개 만들어 주시고 Alt 1을 눌러서 왼쪽 창을 꺼 놓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나오는 게 쭉 이렇게 나오죠. PBABC, P0 1, 2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뭐 보편적인 거하고 똑같네요. 자, 변수부터 만들게요. 자, PB 언더바 A, PB 언더바 B, PB 언더바 C, SS 언더바 A, SS 언더바 B, SS 언더바 C, PL 언더바 A, PL 언더바 B, PL 언더바 C, PL 언더바 D, PL 언더바 E. 자, 디바이스 하겠습니다. P0, P1, P2, P3, P4, P5까지. 자, 그리고 P20, P21, P22, P23, P24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프로그램 작성을 할게요. 일단 SSA부터 켜겠습니다. F3 SS 언더바 A, SS 언더바 B는 꺼져 있어야 되죠. F4 SS 언더바 B는 끈 상태에서 PBA 자체가 푸시 버튼이니까 푸시 버튼을 눌렀다 뗄 때 점등되는데 점등이 시간 순으로 되니까 타이머가 필요하죠.
그러면 푸시 버튼이 타이머를 만나면 무조건 자기유지를 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Shift F2 해서 A로 네거티브 잡으시고 F9 M0로 자기유지 걸게요. 자, 컨트롤 숫자 3 눌러서 M0 자기유지 걸어주시고 F3에 M0 신호를 다시 받겠습니다. 타이머 돌릴게요. F10 TON T0로 잡고 몇 초인지 모르니까 제가 10초로 잡겠습니다. 여기서 병렬로 F6 쭉 눌러서 칸 많이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이제 점등되는 걸 잡을게요. 역순으로 점등될 거기 때문에 저는 F9 PL_A 요 순서대로 먼저 하겠습니다. 자, B, C, D, E. 자, 얘는 E, 얘는 D, 얘는 C, 얘는 B가 되죠. 자, 그러면 E가 먼저 점등되니까 E부터 볼게요. F10 이후 갔다 누가 T0가 0초 이후가 되면 E가 바로 켜집니다. F10 이후 갔다 누가 T0가 2초 이후가 되면 D가 켜지죠. F10 이후 갔다 누가 T0가 4초 이후가 되면 F10 이후 갔다 누가 T0가 8초 이후가 되면 자, F10 이후 갔다 누가 T0가 10초 이후가 되면 이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0초에 E가 켜지죠. 2초에 D가 켜지고 4초에 C가 켜지고 6초가 B가 켜지고 8초 A가 켜지네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 칸 건너뛰었네요. 6초로 바꾸고 8초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머의 최종적인 시간이 80이니까 제가 여기도 타이머도 8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D를 쭉 눌러서 다 꺼버릴게요. 자, 이러면은 켜는 거는 됐죠. 이제 끄는 갈게요. 포맷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일할 거니까 제가 그냥 컨트롤 C 해서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67회 1일차 영상도 보셨겠지만은 SSA가 켜져 있고 이렇게 SSB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PBA도 누를 수 있지만 PBB도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제가 이거를 PB_B에 Shift F1 이래서 포지티브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됐을 때 얘도 누를 수 있지만 얘도 누를 수 있죠. 만약에 PBA를 누르지 않고 PBB를 먼저 누르면 끄는 타이머가 먼저 동작될 거기 때문에 그때 PBA를 눌러도 끄는 타이머가 살아서 이미 얘들을 죽이고 있는 상태니까 출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끄는 타이머를 돌릴 얘들은 조건이 PBA를 눌러서 M0를 살린 다음에 누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F3 M0의 엔드 조건을 한 개 더 줄게요. 그러니까 SSA가 켜져 있고 SSB가 꺼진 상태에서 PBA를 눌러서 M0가 살아있는 상태라면 PBB를 누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자기유지가 M1으로 자기유지를 받고요. 여기도 M1으로 자기유지를 받고 그리고 신호도 M1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타이머는 T1이 돼야 될 거고 몇 초인지 모르니까 건너뛰고요. 0초에서부터 그냥 이 순서대로 바로 할게요. 0초가 되면 M100을 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초 간격으로 꺼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머의 신호들을 1초 그리고 2초 그리고 3초 그리고 4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타이머는 기본적으로 4초짜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M200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M300 여기는 M400 여기는 M500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바꿔야 되겠죠. T1 PBB 버튼을 누르면 누가 먼저 꺼지냐면 E부터 꺼지죠. E, D, C, B, A 순으로 꺼지니까 얘 E, D, B, C, B, A 순으로 꺼집니다. 그러니까 M100이 여기를 꺼야 되겠죠. M100 그리고 여기가 M200 여기가 M300 여기가 M400 그리고 여기가 M500 이렇게 될 겁니다. 켜는 타이머를 이렇게 했고 끄는 타이머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타임 차트를 제외하고 제가 짜놓은 PLC대로 한번 볼게요. PBA 버튼을 눌렀다 떼면 자기유지를 살고 이 자기유지에 따라서 이 동작을 할 겁니다. 그러고 PBB를 누르게 되면 끄는 타이머가 동작을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꺼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타이머 얘를 누르게 됐을 때 이 타이머가 정지를 해야 되는데 정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누르고 나서 1초 뒤에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 2초 뒤에 이 끄는 버튼을 누른다고 하면 E가 켜지고 D가 켜질 때 얘를 눌렀으니까 E는 꺼지지만 D가 켜져 있죠. 그리고 2초 뒤에 C가 또 켜질 겁니다. 켜지는 게 스탑 돼야 되는데 켜지는 게 스탑이 안 돼요. 그러면 PBB를 누를 때니까 PBB를 눌러서 M1을 살렸다면 여기를 F4의 M1으로 타이머를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T-ON 타이머는 이렇게 전기를 딱 끊게 되면 얘가 0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램프들이 그냥 일순간에 다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T-ON 타이머를 TMR 타이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TMR 타이머로. 그래야 TMR 타이머는 전기를 끊겨도 자기가 딱 세고 있던 그 지점까지는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45 그러니까 즉 4.5초쯤에 끊겼다라고 하면 45를 계속 유지하니까 얘랑은 계속 출력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하시면 67회 1일차를 참고 좀 해주세요. 한번 설명했던 거라서 67회 2일차에서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다시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우를 한번 볼게요. PBA 버튼을 눌러서 M0를 살리고 TMR 타이머가 돌렸습니다. 지금 돌려서 한 45쯤 됐을 때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EDC까지 켜져 있겠죠. 그때 PBB를 누르게 돼서 M1이 살고 자기유지 걸리고 신호를 줬다면 끄는 타이머가 동작할 겁니다. M1이 이쪽 TMR 타이머를 껐기 때문에 45는 항상 유지하고 있을 테고, 이 타이머가 동작되면서 M100, M200, M300, M400, M500을 켜기 시작할 겁니다. EDCBA인데 EDC까지 켜져 있으니까 EDC까지 끌 겁니다.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얘는 타이머가 계속 돌아가죠. 그러니까 B도 끌려고 할 겁니다. 켜져 있지 않지만 A도 끌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C가 딱 꺼지는 그 순간에 바로 타임 차트에서 PBA 버튼을 눌렀다 뗐을 때 다시 E부터 A 순으로 켜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살짝의 딜레이가 2초 정도가 생깁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시뮬레이션을 이 상태로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램프가 모두 다 꺼지면 그 즉시 이쪽 자기유지랑 이쪽 자기유지를 모두 잡아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쓸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F3에 M0가 살아있고 F4 PL 언더바 A, F4 PL 언더바 B, F4 PL 언더바 C, F4 PL 언더바 D, F4 PL 언더바 E, 이렇게. 자, 이게 어떤 조건인지 한번 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눌렀다 떼면 M0 살고 자기유지 걸리고 여기 신호 주면서 타이머 딱 돌기 시작하죠. 그러면 얘가 딱 3과 동시에 PL2부터 딱 켜질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 중에서 아무것도 기동을 하지 않은 상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기가 통하죠. 그런데 M0가 없으니까 전기가 안 통할 겁니다. 그러다가 버튼을 누르면 M0가 사는 즉시 PL2가 딱 여기를 전기를 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전기가 통하던 게 PBA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전기가 통합니다. 그리고 2초가 지나면 여기까지 통하고 다시 2초가 지나면 여기, 다시 2초가 지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끄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M100부터 M500까지 살면서 PL2부터 A까지 순서대로 딱딱딱 끊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전기 통할 거고 여기 전기까지는 통해 있죠. 그리고 여기 통할 거고 여기 순서로 통하는 길을 열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F9에 M1000을 호출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M1000이 뭘 해줄 거냐면요, 여기 있는 부분에 F4 M1000 자기유지 끊어줄 거고요, 여기에도 F4에 M1000 이렇게 해서 자기유지를 끊어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기유지가 끊겼으니까 여기 누르던 길목들이 싹 다 사라질 거고, 그리고 여기를 끊었으니까 해당 타이머가 0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이머가 45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쪽 길목을 열고 있어도 얘가 죽었기 때문에 타이머의 조건이 맞아서 이쪽에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도 여기 램프들이 출력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M1000이 살게 되면, 제가 조금 내릴게요. 이 M1000이 살게 되면 F3에 M1000 이 타이머를 리셋 잡아주면 되겠죠. Shift F4 해서 T0를 리셋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67회 2일차가 어느 정도 풀립니다. 해결이 좀 되실 거예요. 67회 1일차 거하고 같이 보시게 되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셋 조건만 조금 잡을게요. SSA가 켜질 때니까 끌 때 F4에 SS 언더바 A가 꺼질 때, 그리고 F3에 SS 언더바 B가 켜질 때, 이때도 리셋을 같이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렇게 안전장치를 했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이 타이머가 새로운 동작을 할 때
어디 안 잡힐 수도 있죠. 만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PBA 버튼이 눌렀다가 뗄 때 동작을 하니까 우리는 누를 때 이 타이머를 리셋 한번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Shift F1에 PB_A의 포지티브 신호로 한 번만 펄스를 탁 주면서 리셋을 이렇게 같이 잡아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줄 지우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67회 2일차의 PLC 타임 차트 첫 번째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SSB가 켜져 있고 PBA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운터 1이 잡힙니다. 그리고 PBB를 누르면 누른 즉시 A가 1초, B가 1초, A 1초, B 1초, 1초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PBA 버튼은 누른 횟수를 초로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3번 누르면 3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PLA가 3초, PLB가 3초, A가 3초, B가 3초 이런 식으로 계속 플리커를 하는 겁니다. PBC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지합니다. PLC는 A의 반전입니다. PLA의 반전. 그 다음에 PLD는 B의 반전이고요. 그리고 PLE 같은 경우는 A와 D의 AND로 보시면 돼요. 여기 들어 그리고 B와 C의 AND. 자, 그럼 타임 차트 두 번째 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타임 차트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설명문을 하나 달게요. 타임 차트 1 이렇게 해서 한 줄 만들어 주고요. 이쪽에도 여기서부터 타임 차트 2다 라고는 설명을 좀 달아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해도 경계가 좀 티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타임 차트 2구나 이래서 수정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F4에 SS_A는 꺼져 있고 F3에 SS_B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PBA 버튼 자체를 누르게 되면 조건이 잡고 그 다음에 동작은 PBB 버튼으로 동작하죠. 그러니까 PBA 버튼 자체에 조건을 줘야 되니까 F3에 PB_A를 카운터로 잡겠습니다. 저는 인크리 디크리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기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면 다른 기능을 저는 받아들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기능으로 해결이 되는 거면 최대한의 많은 명령어를 안 외우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F10 카운터만 고집을 좀 합니다. CTU로 잡을게요. C0로 잡고 C10으로 잡고요. 얘 카운터 횟수는 뭐 100 정도로 넉넉하게 잡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잡힌 카운터 값을 이제 초로 환산을 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F6 이렇게 당겨서 곱하기를 해줄게요. F10 MUL 해서 이번에는 C 값을 가지고 올 거죠. C10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10을 곱해 가지고 그거를 D1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놈 D10의 값을 갖고 온 걸 가지고 타이머를 돌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F6 해서 한 칸 더 만들고요. 이번에는 PBB 버튼을 가지고 타이머를 이제 구동을 시킬 겁니다. 포지티브 신호니까 Shift F1 이래서 PB_B 포지티브 잡으시고 F9 M10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유지를 걸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F3 M10 이렇게 해서 신호 받고 F10 TON 타이머 걸게요. T10번에 값은 여기 있는 D10번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D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놓고 해석을 한번 할게요. PBA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운터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1 된 값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곱하기 10을 해서 그 값을 D10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2를 누르면 2가 이쪽으로 올 거고 10을 곱해서 20이라는 숫자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PBB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M10이 켜질 거고 자기유지 걸리고 신호를 받아서 타이머가 돌 겁니다. 이 타이머의 값은 곱하기 되어 있는 여기 D10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동작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누가 먼저 켜지냐면은 PLA가 켜지기 때문에 F9 F10 이후 갔다 누가 T10번이 0초 이후부터 F10 이전 누가 T10번이 1초까지니까 D10까지 이렇게 켜지는 거죠. F9 PL 언더바 이게 A로 켜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PLB 해야지 하고 보니까는
타이머가 D10을 그냥 그대로 가져갔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애초부터 20을 곱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10이 아니고 20을 곱해야 되겠다 라고 수정을 하죠.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PBA 버튼을 눌러서 한 번 누르면 1이 되는데 그 1을 가지고 가서 20을 곱했으니까 D10의 값이 2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타이머 10번이 20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얘가 또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PLA는 그 전체 주기의 반만큼 필요하고요. 그리고 PLB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죠. F10의 이후 같다 누가 T10번이 반주기, 그러니까 제가 임의로 그냥 5라고 잡을게요. 반주기만큼 필요하고 F10 이전 누가 T10번이 주기까지 D10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반주기가 필요하고 여기도 반주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기서 한 칸 제가 늘릴게요. F10에 MUL 이쪽 보고 시작할게요. 네, 요 값을 C10을 가지고 와서 10을 곱해서 그걸 D20으로 만들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얘를 20으로 하고 얘를 10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반주기, 얘가 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D20의 값을 타이머가 가지고 올 거고, 반주기만큼, 그러니까 요 주기만큼 0에서부터 반주기만큼은 PLA, 반주기에서부터 D10에서부터 주기인 D20까지는 F9의 PL_B가 켜지는 거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면 PBC 버튼을 누를 때까지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F4에 T10번의 자기 비접점을 걸어서 플리커 될 수 있도록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켜지는 거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PBC를 누르게 되면은 모든 게 다 꺼져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출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출력은 M10을 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M10인 여기를 끌어주면 되겠죠. F4에 PB_C 이렇게요. 그러면 다 끊길 겁니다. 그리고 이 카운터 값의 초기는 SSC를 ON 할 때 이 카운터 값을 초기화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F3에 SS_C가 ON이 되면 Shift F4 C10번을 리셋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지간히 된 것 같은데 주의사항 몇 가지만 일단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 D의 값은 최소 5씩은 띄워서 쓰셔야 에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D10을 쓰시게 되면 그 다음 값은 D15 이런 식으로 쓰는데, 저는 그냥 이 값을 거진 다 이렇게 뭐 가지고 와서 써요. 뭐 D10이나 D20이나. 그래서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규칙성을 좀 잃어버리거든요, 얘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써줍니다. 반주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주기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반주기고 얘는 주기구나 라는 게 좀 어느 정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또 조건들이 필요한데 어떤 조건이냐면 만약에 PBA 버튼을 눌러서 3이라는 카운트 값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반주기는 곱하기 10을 해서 30, 주기는 곱하기 20을 해서 60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0에서부터 반주기 3초까지는 PLA, 반주기 3초에서부터 주기 6초까지는 PLB가 켜지는 타이머가 돌 건데요. 이 타이머가 돌고 있는 와중에 혹시나 PLB 값을 입력을 해버려서 카운터 값을 올려버리면 이 주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PBB 버튼을 눌러서 M10이 살았다면 이 카운터 값을 올릴 수 없도록 여기에다가 F4에 M10의 B접점을 걸어서 PBB 버튼을 눌러서 M10 살고 타이머 동작에서 램프가 구동 중이라면 카운터 값을 올릴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 갔을 때 이런 것까지는 아마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거는 시험장에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감독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러고 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리셋은 언제든지 SSA가 켜질 때, 그러니까 F3에 SS_A가 켜질 때랑 SSB가 꺼질 때죠. F4에 SS_B가 꺼질 때도 이 카운터 값은 리셋을 돌려놔야 됩니다. 무효화를 시켜야 되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타임 차트 두 번째의 동작이 될 거고요. 나머지들 정리를 좀 할게요. ELC입니다. F4에 SS 언더바 A가 꺼져 있고 F3에 SS 언더바 B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PLC는 PLA의 반전이니까 F4에 PL 언더바 A가 A의 반전을 주고 F9 PL 언더바 C 이렇게 출력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조건을 잡을게요. PLD는 PLB의 반전이니까 F4에 PL 언더바 B, F9 PL 언더바 D 이렇게 잡는 거죠. 그리고 PLE는 그냥 타임 차트 보이는 대로 할게요. F6 해서 F3 PL 언더바 A와 F3 PL 언더바 D의 AND 조건일 때 F9 PL 언더바 E가 켤 거고요. 또 다른 조건은 F3의 PL 언더바 B와 F3의 PL 언더바 C의 AND 조건일 때도 PLE를 켜도록,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그대로 갈게요. 얘가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이놈이 켜졌을 때, 그리고 이놈이 켜졌을 때니까, 그 말은 이놈과 이놈이 반전이고 이놈과 반전이기 때문에 요렇게 잡으셔도 되지만 얘를 B점일 때 이렇게 잡으셔야 되죠. 이게 이제 익스클루시브 노아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잡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 정리를 좀 할게요. M11, 그 다음에 M12, 여기다가 M13, M14, M15, 그리고 여기에다가 M21, M22, M23, M24, M25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F3, M11과 F3, M21이 OR로 해서 F9 PL 언더바 A로 출력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B, C, D, E. 자, 얘가 B, 얘가 C, 얘가 D, 얘가 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12, 22, 3, 23, 4, 24, 15, 25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겁니다. 자, 시뮬레이션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댓글로 안 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영상이 길어지면 좀 지루해서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좀 생략할까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67회 2일차 PLC는 어지간히 다 짠 것 같습니다. 함정이 좀 많았죠.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의 시간 차이가 좀 난다는 거, 그리고 도면이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8회 때는 다행스럽게도 좀 명확하게 나와서 좀 다행인데 계속 이렇게 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67회 같은 PLC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독성도 너무 떨어지고. 다음 시간에는 67회 3일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